예,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발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배경은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세 가지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 및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제외되고요.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영 책임자의 성격을 보면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도급인이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규정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영 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1년 이내에 1, 2, 3차에 걸쳐서 3차에 지적을 받았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여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을 주로 관련 대상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납, 일시적인 수은 중독, 크롬 중독, 이산화질소에 노출이 된 경우,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 결핍증 등 24개소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과로 또는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본 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그거를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안법 36조의 위험성 평가 절차를 이행하면 본 규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안법 36조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본 규정으로 인하여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산안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300인 미만의 경우도 전임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회사의 사규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도 예산 편성 대비 75% 이상을 집행해야 되도록 이렇게 평가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도록 안전소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소통 방식에는 제한은 없으나 현재 산안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치를 통해서 본 규정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안이 구성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기존의 사업주간협의체 안전소통회의를 좀 확대해서 운영하면은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대재해 발생에 급격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별로 수기 형태의 작업 중지 요청서 또는 SNS나 메일을 통해서 근로자의 신고를 받아서 작업 중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응 절차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급 시에는 재해 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보건을 부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산안법 61조에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계약 단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안법 61조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데 본 규정으로 인해서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계약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는 절차가 더 힘있게 이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행령 4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이행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반기 1회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기관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많은 컨설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점검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책임을 요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항에서는 안전점검보다는 안전감사의 성격이 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시행령 5조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수강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별도 과정을 수립을 해서 20시간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안법에 의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별개로 추가로 20시간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